매일 드시는 보약 같은 국물, 사실 혈압에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혈압에 좋다고 매일 하시는 그 습관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건강검진표에서 혈압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130이 넘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시작하십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좋다는 것을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은 전부 국제 가이드라인과 대규모 연구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2025년에 새로 나온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까지 반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습관은 의외로 약보다 효과가 클 수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몸에서 경고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는 이미 꽤 올라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란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혈압계의 숫자가 2개 나오지 않습니까? 윗 숫자가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의 압력입니다. 아랫 숫자가 심장이 쉴 때의 압력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윗 숫자가 140 이상이거나 아랫 숫자가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130에서 139 사이면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미 혈관에 부담이 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120에서 129 사이도 주의 혈압으로 분류됩니다.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성인 남자 4명 중 1명이 고혈압입니다. 남자 26.3%, 여자 17.7%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가족 모임을 하고 계시다면 남자 어른 4분 중 1분은 고혈압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4억 명이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1990년에 6억 5천만 명이었는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혈압인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 7명 뿐입니다. 인지율 71.2%입니다. 나머지 3명은 자기가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조절률 50.4%입니다. 알고 있어도 절반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파이프 연결 부위가 약해집니다. 결국 터집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안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 끝이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고 신장질환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습관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국물부터 줄이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국이나 찌개를 드셨습니까?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소금 속 짠맛의 주인공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몸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몸에 물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 피가 많아지고 그만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압력이 세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은 평균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2,000mg의 1.6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남성은 3,696mg을 더 많습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가 하루 평균 3,389mg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라면이나 만두류가 한 끼에 481mg입니다. 김치류가 438mg입니다. 국이나 탕이 330mg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을 국물까지 드시면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그릇에 800mg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 나트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외식은 더 심합니다. 외식 한 끼의 나트륨은 1522mg입니다. 집밥 한 끼 1031mg보다 48%나 높습니다. 점심에 밖에서 한 끼 드시면 그것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76%가 채워지는 셈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잡는 식단이라고 불리는 대쉬 식단을 함께 실천하면 윗 숫자가 8에서 14mm 수은주만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혈압약 한 알 효과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만 바꿔도 이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첫째, 국물은 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겁니다. 둘째, 소금 대신 후추나 마늘로 간을 맞추세요. 레몬즙이나 식초도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특히 많습니다. 넷째, 마트에서 장 볼 때 영양성 분표를 한 번만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적힌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외식하실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셔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힘을 아셔야 합니다. 칼륨 이야기입니다. 칼륨이 뭔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청소부입니다. 나트륨이 혈관을 조이면 칼륨이 풀어줍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물을 잡아두면 혈관에 압력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요. 칼륨은 그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관 안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칼륨은 혈관벽의 긴장까지 풀어줍니다. 나트륨을 줄이면서 동시에 칼륨을 늘리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은 3,510mg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도 비슷합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면 200mg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 드세요. 간식으로 고구마 한 개 드세요. 저녁 반찬에 시금치나물을 한 접시 올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칼륨 섭취가 확 달라집니다. 토마토, 오렌지, 감자, 연어도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고 식습관 2가지를 바꿨으니 이제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이야기입니다. 혹시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떠올리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이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 전 15분 걷고 저녁에 15분 걸어도 됩니다. 합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대 약간 숨이 차는 정도입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무리하게 뛰실 필요 없습니다. 2025년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까지 함께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바벨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근력 운동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윗 숫자가 외서 8mm 수은주만큼 내려갑니다. 아까 나트륨 줄이기가 8에서 14였지요. 운동까지 합치면 약 한 알 이상의 효과가 됩니다. 운동 시작 후 한 개월에서 3개월이면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혈압계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운동의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체중이 줄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혈당까지 좋아집니다. 하나를 하면 여러 가지가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부모님과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바뀝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어딜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모님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핵심은 이것. 운동의 효과를 2배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습관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5kg만 빼도 달라집니다. 체중과 혈압의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체중 1kg을 빼면 윗 숫자가 약 1mm 수은주만큼 내려갑니다. 아래 숫자도 약 0.9mm 수은주만큼 떨어집니다. 단순한 공식입니다. 빼는 만큼 내려갑니다. 5kg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윗 숫자 4.4, 아래 숫자 3.6만큼 떨어집니다. 이건 대규모 연구에서 검증된 수치입니다. 쌀 한 포대가 5kg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무겁습니다. 그걸 매일 24시간 허리에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혈관에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그 무게만 내려놓아도 심장이 편해집니다. 혈관이 숨을 쉽니다. 한국 기준으로 키와 몸무게로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23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25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서양 기준보다 낮습니다. 한국인의 체질상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도 내장 지방이 더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체중의 3%에서 9%만 줄여도 혈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옵니다. 80kg이신 분이라면 2.4kg에서 7.2kg만 빼면 됩니다. 한 달에 1kg씩만 빼도 반년이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습관 개선과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습관 1번 나트륨 줄이기, 습관 2번 칼륨 늘리기, 습관 3번 하루 30분 걷기.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체중 관리는 보너스로 얻어지는 겁니다.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5번째 습관은 의외로 약보다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약보다 강한 이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줍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혹시 화가 나거나 긴장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겁니다. 이 호르몬이 몸을 비상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옛날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비상모드가 켜지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10초만 꽉 쥐고 계세요. 손이 아프고 빨개지지 않습니까? 이제 펴보세요. 시원하지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이 주먹 쥔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장 지방까지 늘어납니다. 스트레스가 내장 지방을 쌓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혈관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월 명상이라는 명상법을 하루 10분에서 20분 실천한 사람들의 윗 숫자가 평균 5mm 수은주만큼 내려갔습니다. 12개 연구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데이터입니다. 마음챙김 명상도 9개 연구 543명에서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아까 운동이 왜서 8mm 수은주 효과라고 했지요. 명상만으로 그에 맞먹는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보다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면 심호흡만 하셔도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 하루 10분 하셔도 몸에 비상 모드가 꺼집니다. 쥐고 있던 주먹이 펴지듯이 혈관이 이완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혈압 관리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심호흡 10분을 하시면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핵심은 이것. 아직 2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2가지는 특히 남성 시청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한 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술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녁에 반주 한 잔 하시면서 이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는 다릅니다. 2015년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병학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적당히 줄이세요였습니다. 지금은 안 마시거나 줄이세요입니다. 금주 또는 절주로 강화된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소량에서 중등도 음주도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잔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주 한 잔이 혈관을 풀어준다는 상식이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그 뒤로 수시간 동안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지속됩니다. 매일 저녁 반주를 하시면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밤새
혈압이 높은 상태로 잠을 자시는 겁니다.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주 한 캔이 355ml입니다. 와인은 한 잔에 150ml입니다. 소주로 치면 약 2잔입니다. 이것이 1표준잔입니다. 2025년 미국 심장학회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 2잔 이하가 권장됩니다. 여성은 하루 1잔 이하입니다. 과음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부정맥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이 모든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반주를 당장 끊기 어려우시다면 횟수부터 줄여보세요. 매일 드시던 것을 주 2회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술은 안 마시는 쪽으로 결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혈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연입니다. 담배가 혈압에도 영향을 주냐고요? 매번 담배를 피울 때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이 몸에 비상 모드를 켭니다. 아까 스트레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비상 모드가 켜지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혈관이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펴지기를 반복합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루에 20번 반복하면 혈관이 지칩니다. 지친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혈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혈압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연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후 수주 안에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몇 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1년 안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사망 위험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30년 피우셨어도 지금 끊으시면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하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체중이 약간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의 심혈관 이점이 체중 증가의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함께 하시면 체중 증가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으세요.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연, 보조 약물도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끊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하나씩만 시작해도 3개월 뒤 혈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것?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국물 반만 남기기. 이건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운동화만 신으면 됩니다. 자기 전 심호흡 10분.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를 시작하면 신기하게 다음이 따라옵니다. 걷기 시작하시면 식습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체중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됩니다. 3개월 뒤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혈압계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영상 보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오셨습니까?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녁 산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시작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선언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국물 밥만 먹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 산책하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써놓으시면 진짜 실천하게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